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빈입니다. 2018년 1월 6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중계 경주가 없어요. 서울 레이스만 15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해마다 이 겨울 휴장을 전후해서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했고 고배당이 터져왔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역시 고배당 냄새가 물씬 풍겨지고 있어요.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갑니다. 8경주, 12경주, 14경주, 15경주 8, 12, 14, 15 자, 이렇게 4개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전반부의 5경주가요 좀 현장감을 살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인기맛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5경주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 재단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5경주, 8경주, 12경주, 14경주, 15경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사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레이스예요. 당일 현장 면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빅 오로라,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인데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경주 내용이 전부입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인기몰이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부담 중량도 4.5kg 늘어난 조건이고 또 내추럴 기대는 악벽이 여전해요. 이런 마필은 인기마로 팔려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6번마 파이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자력 입상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발주 대시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 1000m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강민이 고배당을 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우선 이 4번마 지공질주라는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자, 이 마필이 11월 5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졌고 11월 25일 날도 열심히 가서 깨진 경주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인기순위 10이었어요. 대충 걸음을 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끝걸음을 더 살려내는 거예요. 4번마 지공질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만큼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마 터프 트로피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는 상대 선행마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끝걸음을 보였습니다만 10월 14일 경주를 보면 그때 안쪽 게이트 선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붙들고 눈치 보면서 내줬다가 다시 또 건너편에서 선행을 또 넘어가려다가 또 내주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1700m였기 때문에 그렇게 탄 거죠. 근데 1000m는 쫓아가서도 끈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게 많은 마필은 3번마 터프 트로피다. 분명 좀 배당 가치 측면에서는 노려야 될 이유가 분명한 마필입니다. 3번 터프 트로피, 4번마 지공질주 이 두 마리를 주목합니다. 3번마 터프 트로피와 4번마 지공질주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마필들로 보여져요. 이 두 마리를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가 1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사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7번마 공주사랑이 직전에 보여줬던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아무래도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로 5번 게이트 조건 좋았고요.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바로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선입으로 쫓아가면서 2착을 지켜냈을 때에 결승선 끝걸음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다만
데뷔전에서도 그랬고 직전 경주도 그랬고 내측으로 기대는 맛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측 기댐 악벽 있는 마필들은 인기마로 팔릴 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 인기 1위가 예상이 되지만은 7번마 공주사랑을 놓고 공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10번마 동방지주라는 마필이 게이트가 외곽인데 이 주행심사 두 번의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11월 24일 경주를 보면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능력 미달을 당했던 마필이거든요. 스타트 나면서 옆에 마필에게 부딪히면서 전개가 밀려버리니까 그냥 바닥을 쓸어버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번마 동방지주도 반드시 선행을 해야 돼요. 근데 외곽 게이트에서 얼마나 편하게 빠르게 선두권을 치고 나설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7번마 공주사랑도 되든 안 되든 선행을 노릴 거고요. 5번마 스카이마린이라는 마필도 이 9월 30일 경주를 봤을 때 선두권의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말이죠. 직전 경주 참으니까 안 돼요. 오늘은 빅투아르 제한장했습니다. 9월 30일 날 빅투아르가 이 마필을 끌고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린 거잖아요. 빅투아르를 다시 불러서 태웠다. 되든 안 되든 여기선 앞장을 붙여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7번마 공주사랑이나 10번마 동방지주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워요. 오히려 5번마 스카이마린이 승부기수로 안장이 다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는 분명합니다. 4번마 제주의 바람이라는 마필이 12월 15일날 주행심사 때 보면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요. 결승선에서 왼손 채찍을 사용했을 때 채찍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 제주의 바람은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4번마 제주의 바람과 5번 스카이마린 이 두 마리를 우선 주목합니다. 4번마 제주의 바람, 5번 스카이마린, 4번, 5번 이 두 마리를 우선 관심권에 살펴보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서마이콘 1300m 별정 시영경주입니다. 3번마 쾌한예봉산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편성이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3번마 쾌한예봉산이 선행을 나서는 그림에서는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이 8월 18일 주행심사 때에 선행을 나섰던 마필이잖아요. 그때 당시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이게 깜빡이로 팔렸는데 거의 개바닥을 쓸어버린 거예요. 거의 실격이 될 뻔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최적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닥을 쓸어버렸어요. 9월 9일 날요. 모래의 적응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11월 4일 경주에서는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직전 경주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3열 외곽 크게 거리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마필이죠. 그런데 오늘은 선행 찬스가 돌아온 거예요. 당연히 강승부로 갈 수밖에 없겠고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 몰이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경주거리가 1300m라는 거예요. 이 1000m 레이스하고 1300하고는 분명 페이스 조절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마 쾌한예봉산이 과연 1300m도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번 쾌한예봉산 인기 1위로 팔리지만 강민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만은 우선 이 8번마 그린티, 이 8번마 그린티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8월 26일 경주를 보면 1700m를 출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어난 경주거리가 혹시 유리한가 싶어서. 근데 개바닥을 쓸어버렸죠. 그리고 9월 9일 경주는 1000m에서 앞선에 붙어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11월 4일 경주를 보면은 차분하게 힘만 배를 잘 했는데 결승선 끝걸음이 살아 있었고 직전 경주도 막판 추임력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300m라고 보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3번마 쾌한예봉산이 선행을 가는 상황이라 독땡을 나서는 상황이라서 인기마로 팔리지만 1300은 검증이 필요하죠. 8번마 그린티가 이번에는 배팅 찬스입니다. 아껴둘 이유 없어요. 무조건 이빠이 가는 상황이고
8번마 그린티에 막판 투입이 통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안 팔리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인기도에서 한 6위권, 7위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8번마 그린티는 이제부터는 실전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7번마 마이티쿨이라는 마필도 1,700원 아니에요.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중거리는 안 됩니다. 1,300m가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관심권으로 가져가시고요. 8번마 그린티, 8번마 그린티를 고배당마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이권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혼전입니다. 이번 4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 여러 마리 보입니다. 또한 반드시 노려야 되는 고배당 복병들도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마를 놓고 때릴 경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죠. 오히려 인기마들은 좀 과감하게 제껴놓고 공략할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4마리 정도가 보여요. 자, 그 중에서 한 2마리 정도를 지금 언급을 해드릴 생각인데요. 자, 우선 2번마 사일런트 러쉬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1월 12일 경주를 보면 그때 선두권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면서 앞선에서 선행 선입으로 그냥 끝났던 레이스였어요. 그때 혼자 날라온 마필이 이 사일런트 러쉬였거든요. 한 3위권, 4위권까지 최대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에 끝걸음 탄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앞선이 강했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된 것이지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이 처지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봤는데 야, 진짜 이동하 기소 말 정말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동하가 그렇게 뭐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마는 뒤에서 누군가는 너 말 그렇게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행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선행을 안 가요. 스타트 잘 나왔는데 갑자기 뒤는 왜 돌아보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한 6위권, 7위권까지 전개가 쭉 밀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안 간 거죠. 안 간 겁니다.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동영상 한번 돌려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안 간 겁니다. 그거는. 자, 오늘은 2번 게이트 잘 뽑았는데 상대 선행마로서는 뭐 3번마 화이트 에리카라든가 또 몇몇 마필이 보여요. 뭐 8번마 런어웨이라든가 이런 몇몇 선행을 노릴 마필이 있습니다만 2번마 사일런트 러쉬도 여기서는 기습 선행이 가능하고요. 선행이 아니라도 11월 12일 날 보여줬던 복귀 내용이면 선입 쫓아가서 한 발 더 쓸 수가 있습니다. 2번마 사일런트 러쉬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고배당 복병이고요. 7번마 배농이라는 마필도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에 한별이가 타고 3차까지 왔을 때에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했죠. 스타트를 일부러 땡기면서 스타트를 끊어서 나온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꾸역꾸역 뛰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3차까지 근성을 보인 마필이에요. 7번마 배농이도 13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또 고배당을 노린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뭐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1번마 오제이 확탑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 경기도 정말 쥐어짠 내용이에요. 가능성은 보였습니다만 뭐 주파 기록이나 경주 내용적으로 월등하게 앞서는 능력이라고 평가가 안 되고요. 4번마 아마로네라는 마필도 정말 힘한 배를 적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았죠. 직전 경주는 1000m이긴 했습니다만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게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과연 얼마나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인기 마필들 뭐 외곽이 10번만 레이지미역 같은 경우도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인데 단순하게 추임력이 좋다고 해서 경주거리가 늘어나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 마필이 11월 4일 경주 보면 앞선이 강하니까 취입이 제대로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인기바로 팔리는 마필들을 다 못 믿는다는 거죠. 결국 2번마 사일런트 러쉬, 7번마 배농이 이 두 마리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그건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4경주는 인기만 싸움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이권 1300m 별정 시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을 노리면서 공략합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불안한 인기마가 많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예요. 안쪽에 3번마 돌아온 아침에가 편성상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복귀가 꽉 잡혀 있습니다. 10월 21일 경주 보면 충분히 2차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끝걸음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땄으면 2차를 들어갈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0월 21일 경주에서는 결승선에서 외곽으로 기대면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고 직전 경주는 내측으로 기대는 걸 제어하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사행 악병만 없었다면 충분히 2착을 들어올 수 있었던 최근 두 번의 경주 내용이에요.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행 악병 있는 마필들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후달리잖아요.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만 돌아온 아침에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충막감은 분명 아닙니다. 9번마 클린업 시크릿이 줄어든 경주골에서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직전에 1700m는 무리였다고 보고 1300 10월 21일 경주 1300이 적정거리잖아요. 그때 당시 10월 21일 경주에서 강빈이 11.3배를 또 압축 막건으로 찍어 먹었습니다. 때려 먹었습니다. 주력 막건으로. 그런데 그때 경주를 보면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정말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거든요. 오늘은 9번 게이트에서 과연 10월 21일 경주처럼 최적의 전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 그거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9번 클린업 시크릿도 거품기가 적지 않습니다. 10번마 스타켓이 직전에 입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배당판에 아마도 이게 인기마로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모래를 맞아보질 않은 거예요. 직전 경기도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거고요. 11월 5일 날도 외곽을 돌면서 좀 외측으로 기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곽을 돌았잖아요. 10월 20일 주행심사 때는 뭐 선행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맞지 않았고요. 이게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뛸지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전력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입상을 했다고 해서 인기마로 팔린다. 못 믿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지금 인기마들 다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불안한 레이스는 고배당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한 4마리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안쪽에는 2번은 럭키춘향이라는 마필이 이 데뷔 전에 말 타는 걸 보면 그냥 대충 탔어요. 외곽 게이트에서 이빠이 승부를 보겠다는 것보다는 한번 어떻게 뛰나 걸음을 재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도 끝걸음을 남겼죠. 폭탄 배당을 터뜨릴 뻔했어요.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분명 유리한 조건입니다. 2번 럭키춘향도 이제부터는 배팅권에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8번마 희망스타라는 마필도 강빈이 계속해서 좀 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끝걸음이 살아있었거든요. 강공의지는 없이 끝걸음이 살아있었다. 2개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는데 2개라서 안 팔리죠. 노래될 배당 가치는 충분한 마필입니다. 1300m에서는 지금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8번 희망스타도 고배당이 가능하고요. 또 한 마리 더 말씀드린다면 12번과 머니지프 같은 마필도 이 11월 12일 경주에서는 앞선이 강하니까 그냥 앞선에서 선행선입으로 끝나버리니까 취입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직전 경주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어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죠. 자,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인기만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짭짤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우선 주목하는 마필 8번마 아멘다입니다.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동일거리 1300m 출전이고요. 다시 한번 적인 기수 박태종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습니다. 직전에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걸음이 터졌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스타트 나오면서 그 옆에 10번만 뭡니까? 희망스타입니까? 그 희망스타와 부딪혔잖아요. 그러면서 왼쪽 등자가 빠졌어요. 등자 빠진 걸 다시 끼우느라고 중속이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뻗어나가는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8번만 아멘다는
이거는 뭐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 11월 4일 경주까지만 하더라도 결승선에서 힘이 부족한 모습, 내추럴이 기대는 모습 답답했습니다. 10월 14일 경주도 보면은 거의 뭐 2착을 들어가다가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직전 경주 내용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걸음이 터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8번마 아멘다. 아마도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인기 1위가 9번마 승자의 미소가 될 것 같고요. 여울이나 뭐 승자의 미소. 아멘다가 깜빡이로 가겠네요. 8번마 아멘다는 깜빡이로 팔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후차권에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3번마 여울이가 인기바로 팔리는데 감량 조건은 좋아요.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근데 직전 경주 보면 정말 뽕을 뽑은 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지어 짠 거예요. 오히려 2번마 초록질주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이건 모래를 맞으면 안 뜁니다. 그래서 직전에 초반에 전개를 잘 못 풀었어요. 앞선에 최대한 붙이든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잡고 외곽을 돌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하게 초반에 좀 붙이려다가 밀렸다가 그대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1300 줄어든 경주 거래가 이마필에는 분명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예전에 6월달에 태훈이가 탔을 때 보면 1300m가 이마필의 적정거리라고 보죠. 9번마 승자의 미소가요. 직전에 순군전에 1300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결승선 전방에서 채찍을 놓쳤죠. 한 250m 전방에서 채찍을 놓쳤는데 채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충분히 2차까지 가능했을 복귀 내용입니다. 사실 직전에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좀 덜덜했어요. 그래서 인기바로 팔리든지 말든지 강민이 꺾었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 9번 승자의 미소는 인기바로 팔려도 빅터로 재기승이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건 뭐 이빠이 강공으로 가는 상황을 읽어주셔야죠. 8번만 아멘다. 8번 아멘다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2번만 초록질주와 9번만 승자의 미소. 8놓고 2번 9번. 8놓고 2번 9번은 8놓고 2번 9번은 기본 방권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곡선목은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먼저 주목하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 박태종의 3번마 대천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 경주에서 오마신차 압승을 거뒀을 때에 그때 경주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5번 게이트에서 처음에 선행을 갔는데 또 바로 뺏기죠. 그리고 안쪽을 파고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더 나와요. 거리차를 많이 벌리면서 넉넉하게 자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점 맞고 노렸는데 이 승군전이고 1300 첫거리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근성을 보였어요. 자, 오늘 1200 줄어든 경주거리 너무너무 유리한 조건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늘어난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 마필 더버리가 470 담았는데 순발 4살짜리가 55.5kg의 부담 중량이다.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 대천 에이스는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후착에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외곽이 11번마 하이비트가 아마도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4번을 떴는데 4번 중에 2번을 박마가 됐어요. 직전 경기도 보면 옆에 있는 말이 그냥 발주 진입 과정에서 좀 흥분하니까 덩달아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낙마가 됐던 그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죠.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나요 오늘은? 어쩌면 11번 하이비트는 당연히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고 오히려 1번만 남손이 승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요거는 배팅권에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선행을 가도 되지만은 쫓아가서도 되는 마필 1번만 남선의 전개는 다시 한번 잘 풀릴 수가 있겠고 5번만 IBS맨이 다시 한번 선행을 갈 텐데요. 이거는 몰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데는 앞장 승부는 5번만 IBS맨이다. 11번 하이비트와 전개가 겹치는 상황이 되죠. 그 외에도 뭐 6번만 야우자이언트도 일단은 뭐 앞선에 붙일 상황이고요. 3번만 대천 에이스를 놓고 가는데
기본 막건은 1번만 남선으로 가야죠. 3번, 1번, 3번, 1번은 기본 막건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지금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중배당충 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퇴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혼전입니다. 최단거리 1000m인데 앞선에 가고 싶어하는 마필들이 많은 거예요.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들, 또 모래 반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선에 붙이려고 하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전개 상황의 변수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지금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인데 인기마로 팔린다는 거죠. 반면에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전개 상황이 너무너무 유리한 강민이 계속해서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고배당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복병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아요. 한 8위권, 9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과감하게 대가리 놓고 갑니다. 강민은 이 1000m 레이스는 틀림없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고배당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민의 관심 마필 고배당 충마를 놓고 화끈한 배당으로 때려 먹을 생각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마 영원한 순간이라는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도 강민 좀 노렸던 마필인데 올 6월 달에는 이 영원한 순간이고 한구라 해먹었던 마필이죠. 그 영원한 순간 놓고 자비동행과 붙여 들어오면서 그때 60배가 넘는 61.9배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노립니다. 지금 전적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8월 12일 경주에서도 요거를 충마로 놓고 때렸어요. 8월 12일 날도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거의 뭐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히면서 그때도 배당이 한 80배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쉽게 그 고배당을 놓쳤던 기억이 있는데 영원한 순간은 더 뛰는 말이에요. 지금 안 팔리죠. 여기서 안 팔리죠. 한 인기 순위 7위권 8위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주력 승부 막건으로 가져갑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에 고배당 충마에 11번 영원한 순간은 주력으로 때려요. 복대복 막건이 들어오면 여기선 대박 배당도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강민이 그 어느 경주보다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비영 경주 3세마리에 있습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벌의 깜빡이가 5번마 파노라마 쇼와 2번마 청담제왕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6번마 서울엄지도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언급해드렸던 인기만 3마리를 다 무시는 할 수 없어요. 2번마 청담제왕도 10월 28일 경주 보면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있었거든요. 폭탄 배당을 터뜨릴 뻔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1200 늘어난 경주거리 물론 좀 상대들이 강하기도 했습니다만 서두르니까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다시 줄어든 1000m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선행은 안쪽에 1번만 정상 챔프가 나서겠습니다만은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만 청담제왕도 관심권으로는 가져가 주셔야 되겠는데 다만 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주파 기록이에요. 지금 1분 12초대를 주파 기록을 끊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록만 놓고 경마하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 센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날은요 11월 26일 날 그날은 기록이 평상시보다 한 1초 2초간 다 빨랐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록에 현혹될 이유는 없습니다. 5번마 파노라마 쇼는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1000m를 출전하고 있고 6번마 서울엄지가 직전에 파노라마쇼와 같이 뛰면서 3착을 왔지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전에 11월달, 10월달 경주 완전히 바닥을 쓸어버렸던 내용인데
직전 경주는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잖아요. 이 마필은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배팅을 해본다면은 이 데뷔전을 치르는 3번마 스피드 조이를 강민은 조금 재밌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3일 주행 심사 내용을 보면 발주가 빠르진 않았어요. 살짝 좀 늦었어요. 그런데 전혀 서두르질 않더라고요. 그냥 스타트가 늦었는데도 말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냥 붙들고 쫓아가면서 마지막 끝걸음도 살아 있었는데 이런 마필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덜 팔리죠. 배당마라서는 3번만 스피드 조이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인기 많은 2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만은 노림수를 둘 말 3번만 스피드 조이까지도 관심을 두셔야 될 레이스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선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10경주도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예요.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당당한 영월과 4번마 아름다운 순간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죠. 그리고 3번마 모네플라잉이나 10번마 즐거운 함성 또 5번마 에이스 세븐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요. 2번마 당당한 여걸이 안쪽 게이트까지 잘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0월 28일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7마신의 압승을 거뒀을 때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넘어가면서 결승선 쭉쭉 뻗어나가는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동일거리 1300이었는데 결정타가 나오질 않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물론 무시는 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를 보면 계속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9월 17일과 7월 29일 날은 안쪽을 파니까 결정타가 나오질 않잖아요.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많아요. 뭐 3번마 모네플라잉이나 또 5번마 에이스 세븐이나 뭐 버나디쇼, 파이어폭스, 공작 명왕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2번마 당당한 여걸은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깜빡이로 팔리는 마필이 4번마 아름다운 순간인데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서 인기 4위였을 때에 대가리로 안 빠지는 충마 자신있게 추천드렸죠. 순군전이지만 또 된다. 강력한 대가리 세워놓고 몽글몽글의 51배짜리를 딱 3방 압축 승부 막건 받치는 막건도 없습니다. 딱 3방으로 승부 막건을 조져 먹었고요. 또 11월 12일 경주에서도 인기 순위 12위였을 때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리면서 즐거운 함성을 놓고 아름다운 순간에 주력 승부 막건 39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마필이 원래 4군에서 뛰다가 강등이 됐잖아요. 6월 달에 강등이 되고 직전에 다시 재순군을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은 말이에요. 다만 이 마필도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은 여전합니다.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림 자체가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4번마 아름다운 순간도 여기서 충막감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고요. 오히려 이 5번마 에이스 세븐이 인기도에서 한 4위권 5위권 팔릴 것 같은데 요거는 더 뛰는 말입니다. 부담 중량이 늘어났어도 이거는 또 봐야 되는 말이에요. 모래 적응력도 나쁘질 않고요. 10월 22일 경주에서 그때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꺾었죠. 그때는 예상 상태가 정말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꺾었는데 앞선에 붙지 못하고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정상 컨디션에서는 선입 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태 좋아요. 또 5번마 에이스7은 여기서 배팅권이고요. 고배당 마필로서는 이 8번마 파이어폭스를 주목합니다. 이게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10월 16일 뛰고 12월 2일 날 뛰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 10월 달 뛰고 12월 달 뭐 두 달 만에 나온 걸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두 달이 아니고 1년하고도 두 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떴던 내용이 2016년이에요. 2016년 10월에 뛰고
2017년 12월에 떴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서둘러서 나오면서 끝걸음을 살짝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타이밍을 봐야죠. 8번 파이어폭스가 사실 예전 사이즈로는 절대 밀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앞장까지 갔던 마필이니까. 그래서 8번 파이어폭스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인기 많은 2번, 4번 뭐 이런 마필이 팔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전력은 5번마 에이스7, 또 고배당은 8번마 파이어폭스, 5번, 8번 이 두 마리를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혼전입니다. 제가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기마들이 다들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가 터지면 대박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경주 거리가 1200 정도만 됐다면 그냥 인기마 싸움으로 썰렁하게 끝날 경주예요. 문제는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거죠.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 1400m를 장담하기 어려운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 편성이에요. 2번마 다이돌핀이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죠. 이 마필은 10월 1일 경기에서 강민이 84.6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기를 보면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가 못한 거예요. 안쪽 게이트는 잘 뽑았지만은 1400m에서 장담할 사이즈는 아닙니다. 3번마 와이키키가 직전 경주 끝걸음이 살아나면서 회복되는 걸음을 보여줬죠. 하지만 1000m였습니다. 1000m는 추입도 되고 앞선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1400m는 쉽지가 않아요. 이 마필은 예전에도 거리 적성이 짧은 모습을 여러 번 보인 적이 있었죠. 뭐 1300에서도 깨지고 1700에서 깨지고 계속 그랬던 말이기 때문에 3번 와이키키도 못 믿고요. 4번과 장산놓기가 인기마 중에는 조금 더 낫다라고 봐요. 이 마필은 8월 13일 경기에서 친친짠 놓고 97.6배를 강배팅으로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뭐 세금도 안 떼는 배당으로 아주 좀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직전 1300에서 1400에서 마지막 뚝심 보였고요. 늘어난 부담정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인기마 중에는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봐요. 예전에 그 1군에서 5조 마방 있었죠. 1군에서 잘 나갔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미스터 로키. 그 미스터 로키가 뭐 예전에 그랑프리도 출전했던 마필인데 그 미스터 로키의 전형제마예요. 그러니까 부마 모마가 똑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마 장산놓기는 더 뛰어줄 발정 기대치가 있죠. 근데 오늘 공백기 길어졌고 늘어난 부담 중량이고 7번마 듬지기는 이거는 거리 적성을 짧게 보는데요.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9번마 신라화랑은 뭐 작년 여름에 강민이 40배가 넘는 배당을 때려먹기도 했는데 이 마필도 역시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직전에 선행을 가면서 살아나는 걸음을 보이긴 했는데 승분전에 연투를 때리긴 했는데 오늘은 부담 중량 늘고 경주거리 늘고 인기마로 공략할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오히려 지금 외곽에 있는 12번마 진격의 천마는요. 여기선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될 폭탄마입니다. 8월 26일 경기 인기 2위로 팔릴 때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못하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14일 날도 그냥 개바닥을 쓸어버렸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 1400에서 말 타는 거 보니까 상대 선행마가 좀 빨랐죠. 그래서 앞선에 붙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붙들고 후미권까지 쭉 쳐졌는데 의외로 끝걸음이 살아있어요. 이런 놈을 조심하셔야죠. 이 1400m는 직선주로가 길다 보니까 외곽이라고 해도 뭐 특별하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외곽에서 선두권까지만 딱 붙여놓고 가면 이건 이런 말이 진짜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2원 진격의 천만 봐줘야 되고요. 10번만 예스 유캔도 지금 이게 1400을 한 번도 안 뛰어본 말이죠. 1700 뛰고 1300 뛰고 했던 말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장난이 아니야. 직전 경주도 강빈이 강축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군전이라서 덜 팔리면은 예스 유캔도 관심권입니다. 그래서 12번 진격의 천마 하고요. 일단 10번만 예스 유캔 두 마리는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강민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서 12번이나 10번 중에 한 마리를 충막감으로 놓고
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경주는 인기마에 대한 맹신은 조심하자. 오히려 좀 배당으로 엮어서 공략할 배당 가치가 있는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난타전 경주인데요.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부진 마필들이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엉켜 있다 보니까 당일 배당판도 중구난방으로 팔려나가는데요. 꼭 이런 경주는 별 능력이 없는데 최근에 약간씩 보여준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충 인기도를 짐작을 해보면 뭐 1번마 큐피드 보이나 또 10번마 트리커나 또 과천볼트 또 어울더울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급했던 인기마 지금 한 4마리 말씀드렸습니까? 이 4마리 중에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가 없습니다. 또한 승부지 대가리를 세워놓고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려도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인기 마필들이 아니에요. 이번 12경주는 정말 폭탄 배당이 엮여서 들어갈 가능성 아주 높은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이 노림수를 두는 마필,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 최근에 한 8개월, 6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서 인기도에서 한 8위권, 9위권 될 상황인데 대가리 놓고 갑니다. 자, 오늘은 놓고 때려야 될 승부 타이밍이에요. 여기서도 못 오면은 뭐 다음부터는 쳐다보질 말아야죠. 오늘 너무너무 허접한 편성을 잘 만났고 또 1700 거리 적응력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놓고 때릴 충마가 있어요.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리는데 주력으로 공략할 마필도 인기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한번 과감하게 공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강민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12경주는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번마 대군함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죠. 이거는 뭐 충마로 인정을 합니다. 아마도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 여기서는 뭐 안 빠진다고 봐야죠. 10월 14일 경주를 보면 그때 인기 1위로 팔리고 자력 우승을 차지했을 때 외곽을 돌면서 한 5열 외곽을 크게 돌면서 거리 손해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11월 12일 승군전에 무난하게 연투를 때리면서 능력 사이즈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불안하게 봤던 이유가 이 모래를 맞으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10월 14일 경주도 보면 모래를 맞고 외곽으로 삐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 4번 게이트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전개 상황을 조금 불안하게 봤습니다. 충마로 놓고 가질 않았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또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모래 반응까지 좋아졌어요. 그래서 8번마 대군함은 워낙 상대들을 약하게 만났습니다. 여기서는 뭐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고요. 8번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뛰고 있는데 일단 9번마 성은마루가 인기마로 가겠죠. 이 10월 28일 경기에서 인기 6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어요. 야, 그때 당시에 웬만한 인기만은 다 꺾고 공략을 했는데 고배당을 노렸는데 이 강철 시대화 들어오면서 야, 그때 270배 이 배당을 놓쳐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10월 28일 경주는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전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8번마 대군함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 후착에서 도끼 객긴이에요. 뭐 크게 능력의 편차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일단 충마는 8번마 대군함이다. 뭐 8번마 대군함이 여기서 못 들어오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8번마 대군함을 놓고 현장까지 고민하는 레이스입니다.
14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얼레벌레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팔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어요. 강민의 관리 마필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10번마 IBS 마린이 최근에 연투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좋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인기 1위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직전 경주 강민이 승부지 충마로 놓고 정말 안 빠진다고 확신했거든요. 대가리로 세워놓고 강하게 노렸던 경주죠. 43.2배짜리 IBS 마린 놓고 굿테니에 43.2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고요. 10월 28일 경주에서도 추천 경주로 14.3배를 때려 먹었을 때 추입으로 날라왔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앞뒷방이 다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의심 없이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앞장 승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1700이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안쪽에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뭐 1번마 돌아온 날이라든가 2번마 대법에 안쪽에 1번, 2번 게이트를 받은 마필들이 되든 안 되든 선행 강공은 나서거든요. 그래서 IBS 마린이 오늘은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1700 첫거리 도전에서 지나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막감이 아니에요. 11번마 스카이벨벳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꿈틀꿈틀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1700 첫거리 도전이라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원래는 이게 선행마거든요. 예전에 4월달이었습니까?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그때 20배가 넘는 배당 21.4배를 적중했을 때 그때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경주는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번 스카이벨벳도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갑니다. 아마도 인기마로 팔린 마필이 7번마 신기파랑이 아닐까 싶은데 직전 경주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의 경주 내용은 어부지리가 아니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고배당을 터뜨리면 재결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너 전에는 못 뛰었는데 왜 이렇게 잘 뛰었냐 이렇게 재결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정철 기수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원래는 추입으로 타는 말인데 앞선이 페이스가 느리다 보니까 앞선에 붙여놨다. 그러니까 말이 죽지 않고 더 뛰더라. 그래서 우승까지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근데 그건 좀 말이 잘못된 거죠. 원래 이 마필이 추임마가 아니거든요. 이게 올해 초에 그때 병윤이가 탔을 때 5월달이었던가요? 1700에서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았단 말이에요. 1번 게이트 선행하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다는 1700m를. 근데 그 뒤로 팔리면 안 가고 대충 눌러놓고 계속해서 승부를 아껴뒀던 말이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뛴 게 아닙니다. 이건 7번 신기파랑도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은데 이것도 앞장 승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강축마로 인정하고 들어갈 마필이 없어요. 신기파랑도 직전에 한 번 잘 뛴 그거 전부인데 편성은 너무나 약했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IBS 마리는 조건 자체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안쪽에 1번마 돌아온 난리가 이게 인기마로 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7월달 경주, 6월달 경주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꺾었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쫓아가는 전개는 답이 없다.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꺾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1번마 돌아온 난리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진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충마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지긋지긋하게 승부를 아껴둔 마필, 철저하게 승부를 아껴둔 마필입니다. 놓고 갑니다. 놓고 가요. 여기서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편성 제대로 만났는데 강민이 볼 때 인기도에서는 한 9위권, 10위권 될 것 같아요. 대가리 놓고 갑니다. 대가리 놓고 가요. 직전 경기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승부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안 팔립니다. 여기서는 대가리 놓고 갑니다. 지금 언급해줬던 인기마 7번, 10번, 11번 잽시가 안 돼요. 기본 사이즈는요. 계속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이 타이밍이에요. 놓고 갑니다. 인기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는 고배당 충마 놓고 대박 배당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14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강변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안 되는 인기마,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배낭판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승부가 되는 겁니다. 배당은 분명 짭짤하게 놔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8번마 장산시티는 강민의 관리마필이죠. 직전 경주 묻지마 대가리 절대 안 빠지는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1.7배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고요. 10월 14일 경주에서도 장산시티 놓고 다이돌핀의 84.6배짜리를 두둑하게 추천 경주로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8번마 장산시티 강민은 이번에는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당일 현장 상태를 봐서 정말 번쩍번쩍 광이 날 정도로 컨디션이 좋다면 받치기만 가져가겠습니다. 인기마로 공략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죠. 직전 경주 충마로 놓고 때리면서 분명하게 놓고 때릴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그 이유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8번 장산시티는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9번마 시대의 여왕이라는 마필도 9월 24일 경주에서 강민이 고부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깜빡이로 팔렸지만 완전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 아닙니까? 자, 이 마필도 노래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전 경주는 그런 노래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려도 책임지고 꺾었어요. 정말 안 된다고 확신했던 마필입니다. 자, 오늘도 현장 승부지는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놓고 때릴 충마는요.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을 것 같아요. 인기도 한 5위권 뭐 이렇게 밀려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가리도 놓고 갑니다. 복승식은 기본이고요. 뭐 쌍승식, 삼쌍승식 뭐 여러 가지 승식으로 공략합니다. 인기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쌍식 맞고는 뭐 상당히 재밌게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지막 15경주는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막건으로 때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만큼 확실하게 챙겨야죠.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퇴경마 유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